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드립니다. 네. 요즘에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또 강대국 간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로봇 업계는 더욱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힘을 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일자리들이 점점 로봇화 돼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는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로봇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입 의지를 밝히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부터 질문도 안 하셨는데 제가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인트로 좋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좀 어떤 분위기를 이끄신다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회사 하나하나를 또 자세히 또 들여다 보시면서 투자 관점에서의 어떤 그 체크 포인트들을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최근에 뭐 네. 2분기 실적 이제 나온 거 뭐 이렇게 숫자는 뭐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카테고리의 이제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그 액추에이터 모듈을 기반으로 한 로봇 솔루션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뭐 20% 정도의 성장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지금 이제 로봇 쪽에 바라는 성장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 이제 6년 반 정도 전에 처음으로 그 터틀봇이라는 자율주행 로봇 이제 상용화 로봇은 아니고요. 이제 연구용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사업으로 피봇을 하는 그 시점이 또 저희 그 상장 시점하고도 이제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 소개를 할 때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좀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뭐 15%입니다, 20%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부분의 성장이고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호텔 서비스라든지 뭐 실내 배송에 대한 어떤 규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건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그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낸 거 보니까 네네. 그 흑자 전환 시점을 한 뭐 내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 뭐 이렇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뭐 기대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제 생각과 이제 뭐 공시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막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나가면 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주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들으시는 분께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실내, 실외 서비스 두 가지 자율주행 배송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외 서비스가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폭발적이고 시장 규모도 클 것 같아요. 근데 실내도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적은 규모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 장악을 많이 해놨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요. 저희가 시작한 건 호텔 서비스이고요. 호텔 서비스를 시작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중국산 로봇들,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레스토랑 가면 요새 서비스하는 로봇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거진 다 중국산이거든요. 네, 이제 중국은 이제 저가 공세로 일단 밀어내기 식으로 물건을 깔고 있고요. 그 저가라는 것은 꼭 중국의 인건비가 싸서만은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의 다른 중소기업이나 회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지금 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사업 모델을 생각을 했고요. 그게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일단 층간 이동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아직 그 손을 많이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 얘기를 하다가 너무 넘어갔기 때문에 잘 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저희가 호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제 로봇이 저희가 생각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퍼지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텐데 그것이 많이도 아니고 한 1000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면 그 다음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시범 운영했던 서비스가 한 40여 대 정도 돼요. 50대 좀 안 되고 사실 50대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자체 운영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 이제 해외의 일부 미국은 이제 막 시작을 할 거고요. 일본에서 지금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40대 조금 넘고요. 새로운 모델을 새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걸 1년 이상 저희 계속 그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거, 뭐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양산 준비 전에 또 50대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양산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0대 양산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나가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1000대 이상으로 이제 간다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뭐 피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전적이고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공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고요. 이 수익 구조가 네. 보니까는 구독형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보니까 한 대당 월 100 요 정도에서 1년 하면은 한 1000 예, 정도. 예. 요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1000대 말씀하시는 건 한 100억 정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예,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뭐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저희가 거죠. 지금 현재는 한 연간 그 개발비 투자가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쪽에 100억 정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액수보다는 그 100억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을 해소하는 부분이 그 정도 되고 왜냐하면 액추에이터에서 이미 나고 있는 흑자가 몇십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100억 매출이 됐을 때 BEP 그러니까 그 사업만의 BEP는 더 가야 되지만 예. 회사에서의 흑자 전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직개미라고 하죠. 네. 이제 일본 호텔에 이제 예. 보급했고 네. 일단은 현지 반응이 어떤지. 그 일본이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이제 많으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고요. 어떤 것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특히 로봇 같으면은 일본의 자존심이고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로봇이. 그리고 그 이제 정서적으로도 뭐 예전에 아톰부터 시작해갖고 로봇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의 그 어떤 자부심과 기술력의 여태까지 축적은 굉장히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이제 POC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한국 업체 것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호텔 쪽에서는 층간 이동이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수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로봇이 층간 이동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와의 통신을 연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막 쫙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킹해갖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그 내부 네트워크라 그런 게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네트워크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는 그 기타 다른 조금 더 보안이 높은 어떤 망을 통해서 로봇이 그 이제 엘리베이터 부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시도를 많은 업체들이 이제 미국 업체도 그걸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호텔에서 반대를 하죠. 아니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로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호텔 전체를 뜯어고치는 일을 과연 이제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엘리베이터 수정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버튼 직접 누르거나 만약에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는 사람과 연동한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하는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한 그런 펑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검증 대상 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저희 엘리베이터 탑승 기능이 이제 인정을 받고 호텔 쪽에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외에도 그 옆으로 또 넓은 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반응 좋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오히려 일본을 뚫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그 로봇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그 자율주행 로봇 실내 서비스를 보급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 내는 뭐 저희 그 어떤 포부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말부터 그게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0대까지 보급시킬 수 뭐 그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은 일단 다 들어가고 있어요. 생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오더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오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화된 제품이니까 오더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오더 시트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평가와 어떤 이제 뭐 보통은 이제 포캐스팅이라고 하죠. 얼마나 쓸 건데 뭐 이런 정도까지의 얘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는 이제 뭐 협의 중인 뭐 그렇죠. 네. 아직 픽스된 건 없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대도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곧 구독형 매출이기 때문에 어떤 공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매출 베이스는 아니라서,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구독형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재무적인 그리고 서비스나 사업적인 검토들 또는 왜 그렇게 합니까에 대한 이제 어떤 이유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구독형으로 로봇은 구독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해왔고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저희랑 협력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어떤 턴키로 제공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냥 뭐 버그 찾으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계속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피도 이제 저희가 더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효율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더 낮춰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와의 연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구매를 저희는 이제 날라주는 것만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거기서 편의점에서 그냥 너희가 사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 라는 이제 요청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연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서비스로 가야 되는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성장성은 좀 자율주행 이쪽에 좀 크다고 봐야 되고, 그죠? 교육용 그 사업이 좀 있던데 그거는 현재 카테고리로는 자율주행에 이렇게 지금 포함시킨 그런 상태인가요? 교육용은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매출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로봇 회사를 만들기 전에 그 로봇 대회 이렇게 뭐 대학교 때 이제 뭐 대학원 뭐 그때인데 로봇 대회 나가서 이제 우승을 국위선양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10분에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걱정을 하면은 꼰대라고 하는데 나라가 잘 되고 이제 저 개인이 먼저 이제 발전하는 계기는 뭐였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또 잘 되려면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로봇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업 카테고리로 크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꾸준히 이제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부상으로도 많이 좀 보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제 로봇을 시작하게 됐으면 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거기에 함께 그 로봇 기술과 함께 좀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CSR 차원에서 회사가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현재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근시일 내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은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휴머노이드. 아, 휴머노이드요? 전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가 혹시 궁금하세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지금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파트들을 분명히 확장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아, 그거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일단 시작이 호텔 로봇이지 종착지가 호텔 로봇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레스토랑 쪽에 그 중국산 로봇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 딜리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인데 그 안에는 뭐 청소도 있을 수 있고 뭐 도슨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호텔 서비스가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 하나씩 저희가 선보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 딴 데서 안 했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얼른 지나갔는데 그 지금 이제 해외 사업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보통 로봇 그러면 집중할 국가 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시장이죠, 그죠? 그렇게 딜리버리 로봇에서 미국 중요합니다. 주요 굉장히 시장이고 중요한 시장이죠. 일본, 미국 중요하고요. 그게 스마트폰 시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하이테크 이런 그래서 중국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이제 뭐 한 10년쯤 얘기일 것 같은데 그대로 우리 그 미국의 그 뭐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뭐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그대로 다 이제 거기도 중국 내 것을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중국이 좀 허락을 안 하는. 그러나 이제 미국과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신경 쓰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래요. 위챗이라는 그 앱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챗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중국의 카카오톡이죠. 근데 웬만한 이제 해외랑 얘기하려면 다 위챗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카카오톡 쓰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안 돼요. 막아놨어요, 중국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미국 거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 뭐 중국은 어떤 걸 법령으로 해서 뭐 자국의 뭐 개인정보보호법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정보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위챗은 여기서도 되고 미국에서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한국이랑 회의해야 된다. 그러면 위챗으로 하자. 위챗 까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럼 앱 하나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정부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부분이 좀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앱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실은 그들은 그거 앱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해서 매출을 그냥 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앱 하나를 깔면 10불 이런 식으로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가 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뭐 아니면 뭐 정책적인 부분 다 관련이 있는 건데 똑같이 지금 로봇도 그런 식으로 자국 보호가 중국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거꾸로 자기네 제품은 거의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싸게 안 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는 너무나 싸게 공급해요.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그 로봇들이 개발하는 개발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50% 정부가 대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투자를 엄청나게 받는데 그것도 다 국영무역이나 이런 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로봇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중국 크고 미국, 일본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아마도 시장 판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외국 업체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좀 않아요.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특히 이제 로봇 요 분야. 로봇 쪽이 이제 IT랑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 방송을 혹시 그 정부에서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 중에 정부 관계자가 있으시다면 꼭 그 부분을 IT는 그렇게 이제 됐지만 로봇 쪽은 저희가 한국의 그 로봇 벤처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의 한계점이 분명히 우리나라 체제에서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은 있는 거죠. 네. 뭐 미국의 이제 메이저 업체들 대부분 이제 로봇을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좀 차별성이나 강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액추에이터 사업을 오래 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강점이고 지금 다른 회사 대비해서 우수한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액추에이터를 제가 하나 지금 요것만 비추고 있는데 하나 좀 꺼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이에요.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가면 로봇이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 관절의 그 연결로 로봇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고 저희가 특정한 한 회사나 한 나라에만 공급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로봇 회사들에게 기술을 같이 제공했어요. 이것을 이제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로봇 자율주행 쪽에서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어떤 포인트로 경쟁력이 생기고 뭐 옥석이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기서 좀 의외의 답변을 드려요. 사실은 많은 그 자율주행 로봇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뭐 인식 기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다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버튼을 누르는 거, 카드를 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막혀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회사를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액추에이터를 갖고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팔이 있거든요. 요 팔에 들어가는 이제 액추에이터 이것을 움직이고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은 매니플레이션인데 대부분 메커니즘과 제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과 같이 연동돼서 시너지를 내서 다른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차별적인 기능들을 많이 제공할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뭐 단지 버튼 누르는 거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예입니다.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LG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오래 됐던데 한 2, 3년 전 기사를 보니까 같이 뭐 자율주행 모듈을 공동 개발했던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던데 LG전자 협력하는 뭐 부분이 LG전자가 그 볼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LG전자하고는 정말 많은 각자의 시행착오, 함께 시행착오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같이 하다가 따로 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그걸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거기 부사장님하고 미팅해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좀 방향을 더 모아봤고요. LG전자에서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그 포부와 어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같이 뭔가 하다가 또 직접 또 엔지니어를 뽑아서 또 하시고 또 그 MC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 많은 엔지니어들은 로봇 쪽에 대거 투입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각자 좀 했어요, 사실은요. 각자 했는데 저희 그 제품 최종적으로 좀 보셨고 저희랑 다시 협력하는 것
것이 또 어떤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잘하는 것과 중소기업이 잘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아주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협력을 열심히 또 해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 그건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 LG전자와의 협력이 한 번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더디고 좀 돌아가는 그런 것은 사실이었죠. 네. 보니까는 LG전자의 그 로봇 사업 포트폴리오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각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는 건 이겁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보여드렸고요. 좀 인정을 받았고 거기서 같이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죠. 최근에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 여기랑 같이 하는 게 이게 국책 사업을 이제 같이 좀 실증 테스트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물류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류를 이제 같이 좀 해보는 거죠. 그죠? 네. 물류를 그동안 이제 어떤 사람이 했던 어떤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뭐 음식 배송이나 어떤 택배 오는 그런 물류들이 이제 주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물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눠 보면은 건물 안에서 건물 안으로 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뭐 또는 뭐 공장이나 어떤 시설 안에서 움직이는 것 공장과 공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게 됐고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또 규정을 냈고 규명했고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던데 이제 통과가 돼서 1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총리도 방문하셨던 걸로 이제 작년에 방문하셨죠. 관련 사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그거 외에 또 이제 좀 조금 더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는지 하고 현재 규제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고요. 규제로 정부가 어떤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로봇 한 대도 못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지금 11월에 이제 바뀌는 것은 이제 도로교통법 쪽이 개선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로봇이 도로로 나가는 게 지금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부터 막 12월부터 로봇이 막 뭐 수만 대 수십만 대 깔리면 좋은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 모으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여러 나라보다는 좀 빠른 편이지만 일본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이제 실외에서 로봇 서비스가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고 그럼 얼마나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기간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는 이제 그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뭐 짧게는 뭐 6개월, 뭐 1년, 2년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요는 많이 있고요, 요청은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확보되는 대로 로봇 생산해서 계속 내보내는데 이제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제 업계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대기업들 큰 자본들이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투자해서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전략적인 관계. 그래서 이런 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투자 유치,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 LG 얘기도 하셨고 해서 그들이 왜 그럴까라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로봇의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 예상을 할 뿐이지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스마트폰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옛날보다는 좀 포화라고 해도 되죠. 성숙된 시장이 그렇죠. 됐죠. 예. 작년에 나온 스마트폰이랑 올해 나온 스마트폰은 많이 안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IT나 그 스마트폰 시장보다 차 시장이 아직도 더 2배 이상 커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레벨 5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5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몇 프로로 갈 수 있느냐 하거든요. 99.999%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0.001% 사고가 나면 차에서 사고가 난다는 건 굉장히 그 비행기 사고랑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가 아무도 이제 드라이버가 없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추돌 사고로 약간 긁히는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로봇은 이제 전기차 보통 가벼운 것도 한 2톤 정도 하거든요. 이제 로봇은 사람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약간 빨라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내가 약간 다칠 수는 있는데 뭐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먼저 상용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당연히 자율주행이 지금 그 테슬라 같은 업체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갖지만 그 밖에 지금 약간 놓친 부분이 없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로봇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이제 굉장한 각축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요. 지금 뭐 아까 뭐 1000대 뭐 저희 자체적으로는 뭐 3000대까지 생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00대, 5000대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뭐 택시보다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제 타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금의 확보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한 것들은 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늘 외잔인을 통한 또는 뭐 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고요.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주 섹터에서는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이게 배당일 텐데 배당은 기대는 이렇게 뭐 높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배당 이외에도 뭐 어떤 다른 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주가치 제고 계획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제 삼성이 투자 결정을 한 레인보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2조를 훨씬 넘어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아직 성장의 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회사도 사실은 지금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쪽이 그동안 구글 트렌드라는 거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걸 굉장히 잘 보는데 메타버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쫙 갔다가 쭉 그리고 국내 이렇게 해외 보면 해외는 더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뭐 블록체인 그 전에 블록체인 있었고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뭐가 뜬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뭐 IoT도 있었고요. 그 뒤에 뭐 IR, VR 이렇게 있었는데 로봇은 사실 거품이라고 될 만한 그래프가 없었어요. 계속 그냥 지금도 보면 이렇게 튀어 있는 데가 없어요. 잠깐 이 휴머노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그 테슬라 때문에 잠깐 이렇게 튄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계속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버블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뭐 그게 이제 저희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로봇 산업은 이제
그 차세대 유망한 어떤 분야로서 뜰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뭐 미리 막 말씀드리는 것 좀 웃을 수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경쟁력, 그동안 뭐 제가 로봇을 평생 했고 로봇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끌어왔고 로봇 분야에서도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치고 나가고 잘 그 사업화 시켜서 가장 유망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